꺼주세요. 이 이야기는 폭력적, 선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동심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동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약간의 재구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잔혹동화 버전 개구리 왕자. 옛날 아주 먼 옛날 무슨 소원이든 다 이루어지던 꿈같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조용한 마을에서 제일 크고 멋진 집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운 아가씨의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외로움의 아버지는 곧 새 장가를 들어 마음씨 나쁜 계모가 들어왔습니다. 계모는 전 첫딸이 친딸보다 훨씬 예쁜 것이 화가 나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아가씨를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입는 것도 먹는 것도 하인과 똑같이 나쁜 것만 주었으며 하인과 똑같은 일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계모는 아가씨를 내쫓기로 마음먹고 아가씨에게 소쿠리를 주면서 말도 되지 않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 세상 끝에 있는 샘에서 물을 떠오너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내쫓아버릴 테니까. 집을 나온 아가씨는 세상 끝에 있는 샘물을 찾아 정처 없이 걸어갔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거나 이상한 눈초리로 아가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샘을 찾을 수 없자 아가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섭게 생긴 노파가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노파는 아가씨가 우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왜 울고 계시나요? 이 세상 끝에 있는 샘을 떠와야 합니다. 하지만 아는 이가 없군요. 그곳이라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잘 따라가십시오. 아가씨는 노파가 건넨 종이를 보며 광야를 지나가자 하얀 뼈와 같은 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세상 끝에 있는 샘이 있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아가씨는 샘물을 소쿠리에 퍼올렸지만 물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소쿠리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또다시 아가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로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샘 속에서 강아지만큼 큰 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가씨? 개구리가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이 시키신 대로 이 세상 끝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가야만 하는데 도저히 이 소쿠리로는 물을 뜰 수가 없어요. 개구리가 개구리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와 결혼해서 내 말을 따르겠다고 약속하면 먹이는 방법을 가르쳐줄게요. 아가씨는 뒷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약속이라도 할 테니까 제발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그럼 가르쳐드리죠. 소쿠리알 밑에 잎으로 막고 진흙으로 발라 굳히면 돼요. 아가씨는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져 개구리가 말한 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물을 얼마든지 길어도 소쿠리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아가씨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개구리가 샘 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확인을 했습니다. 약속을 잊으면 안 돼요. 걱정 말아요. 아가씨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저런 개구리와 결혼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소쿠리에다가 길어온 물을 내놓자 계모는 몹시 당황했지만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가씨가 자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저 약속한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계모는 어떤 남자와 어떤 약속을 했느냐고 캐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계모는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꿔서 말했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상대가 아무리 개구리라 해도 자, 어서 신랑을 안으로 데리고 오너라. 아가씨가 문을 열어주자 이 세상 끝에서 있는 샘에서 온 개구리가 팔짝팔짝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의 다리 옆으로 바짝 다가와서 무릎에 앉혀달라고 졸랐습니다. 아가씨가 얼굴을 찡그리자 계모가 말했습니다. 무릎을 앉혀드려라. 약속대로 해야지. 여자는 약속을 지켜야 한단다. 개구리는 아가씨의 무릎을 끌어안고 기쁜 듯이 개구리 소리로 울다가 사람의 목소리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가씨는 저녁에 먹다 남은 밥을 그릇에 담아 개구리에게 주었습니다.
개구리는 불만스러운 듯이 개구리 소리로 울더니 갓 짠 우유와 갓 구운 빵을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기하게 인색하기로 소문난 계모가 사위를 위해서라면서 기분 좋게 우유와 빵을 내놓았습니다. 잔뜩 먹고 난 개구리는 아가씨 무릎 위에 올라가 말했습니다. 이제 침대로 데리고 가주세요. 그것만은 싫어요. 아가씨가 몸서리를 치자 계모가 호통을 쳤습니다. 약속대로 하거라. 여잔 자고로 약속을 지켜야 하는 법이다. 네가 데려온 훌륭한 신랑이잖니. 어쩔 수 없이 아가씨는 개구리를 데리고 침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떨어져 자려고 했지만 개구리는 아가씨 가슴에 몸을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개구리의 피부는 차갑고 끈적거렸으며 게다가 징그러운 사마귀마저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소름이 끼쳐 온몸에서 진땀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에게는 악몽 같은 밤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어둠 속에서 이 세상 끝에 있는 샘을 가르쳐준 노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파는 아가씨의 침대로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개구리는 실은 이웃나라의 왕자님이에요. 아가씨가 3년 동안 이 개구리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여 부부의 종으로 지내면 마법이 풀려 왕자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게 싫으면 당장 개구리의 목을 잘라도 왕자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에요. 선택은 아가씨에게 달려있죠. 그러자 개구리는 잔뜩 겁을 집어먹은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아가씨, 제발 목을 자르지 말아요. 그렇게 끔찍한 짓은 하지 마세요. 개구리 모습인 채로 나를 3년간 사랑해주세요. 그러나 아가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민첩하게 개구리의 목을 잘라서 한시 앞이 왕자를 본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작정이었습니다. 아가씨는 벌떡 일어나 도끼를 들고 와서 개구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무서운 비명과 함께 개구리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 침대에 있는 목과 몸뚱이가 떨어진 왕자의 시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계모가 달려왔습니다. 자초지총 듣고 난 계모는 아가씨의 어리석은 선택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미운 의붓딸이 행운을 놓친 것은 기쁜 일이지만 왕자님과 자기 딸을 맺어줄 기회도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소쿠리로 떠온 이 세상 끝에 있는 샘물을 컵으로 떠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샘물은 입이 비틀어질 정도로 짰습니다. 그 후 계모의 목에서는 개구리와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의 교훈, 아무 물이나 마시지 말자. 끝. 예전에 동네 오빠들이 올챙이를 잡아서 돋보기로 태울 때 너무 불쌍하다고 느낀 적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 한 짓도 개구리를 불쌍하게 만든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어렸을 때 제 새끼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청개구리를 잡았었거든요. 진짜 작은 청개구리는 진짜 귀여워요. 큰 건 좀 징그러운데 여기 동화에 나오는 개구리는 약간 두꺼비처럼 징그럽죠. 근데 이제 물에 놓아주고 잡고 놓아주고 잡고 같이 놀다가 언니들이 놓아주라고 해서 논에다가 놓아주려고 멀리서 있는 힘껏 던졌어요. 논까지 내려가기가 너무 귀찮았거든요. 이렇게 가파르기도 했고 그래서 던졌는데 앞에 있던 이렇게 작은 이제 좀 나무가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니까 좀 컸어요, 나무가 저한테는. 근데 이제 던졌는데 그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아마 그때부터 저의 동심이 파괴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그럼 다음 전업 동화에서 뵈어요. 뿅!